오늘은 스티븐 마이런의 보고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영향력 있는 문서는 미국 무역 및 통화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핵심 주장과 글로벌 무역 관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할 것입니다. 논의는 두 가지 주요 섹션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첫째, 보고서와 그 설계자의 비전 분석. 둘째, 제안된 정책에 관한 주요 한계 사항 검토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스티븐 마이런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마이런은 현 미국 관세 정책의 설계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관세가 무역 불균형 해소에 실제로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국가들이 수립한 다양한 협정을 탐구합니다. 마이런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은 그의 보고서에 있는 권고사항을 맥락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이런 보고서는 이론적 기반을 형성하는 5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합니다. 첫째, 달러의 지속적인 고평가라고 설명하는 현상을 다룹니다. 둘째, 경제학자들이 트리핀 세계 또는 트리핀 딜레마라고 부르는 달러의 위치를 검토합니다. 셋째,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갖는 함의를 분석합니다. 넷째, 달러 가치 하락을 위한 전략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권고합니다. 이 5가지 상호 연결된 개념이 마이런의 분석과 권고의 뼈대를 형성합니다. 첫 3가지 핵심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런에 따르면 달러의 지속적인 고평가는 경제적 불균형의 근본 원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는 국제 무역을 방해하고 미국 제조업 감소 및 무역 적자 확대에 기여합니다. 이로 인해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국 쇼크 기간 동안 약 60만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손실되는 등 상당한 제조업 일자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의 이름을 딴 트리핀 딜레마를 다루며 이는 기축 통화 국가가 세계에 자국 통화를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 글로벌 유동성 필요와 국내 경제 안정성 사이에 긴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념은 기축 통화 지위의 이점을 검토하며 여기에는 50에서 60 베이시스 포인트의 차입 비용 감소, 더 큰 통화 정책 유연성, 그리고 향상된 금융 시스템 기능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마이런은 이러한 이점들이 상당한 비용을 수반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면 마이런은 무역 불균형 해소에 있어 실제로 관세보다 달러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외국 중앙은행들의 달러 준비금을 국제통화로 전환하고 이자율 정책을 통한 유동성 인센티브 제공 등 점진적이고 관리된 달러 가치 하락을 제안합니다. 5번째 개념은 달러 정책에 대한 잠재적 변화를 개괄합니다. 마이런은 국제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가 다가올 수 있으며 점진적 접근을 통한 금융 안정성에 대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먼저 통화가치 조정을 다룬 다음 보조도구로서 관세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가격 책정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IEPA라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의 잠재적 사용을 언급하며 이는 국가 안보 고려사항에 근거한 변화를 정당화함으로써 더 적극적인 달러 가치 하락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이런 보고서는 몇 가지 주요 결론을 제시합니다. 이론적으로 최적 관세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20%까지의 관세가 경제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관세에서 통화 조정으로 그리고 외국 구매 감소와 미국 제조업 증가로 이어지는 진행 과정을 개괄합니다. 이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하에서 취해진 접근법과 유사하며 플라자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보고서는 15%의 달러 가치 하락이 미국 GDP를 1에서 2%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공정한 프리미엄 메커니즘을 구현하면서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접근법을 옹호합니다. 금융 개혁을 위해 보고서는 외국 중앙은행에 100년 만기 채권을 판매하고 이를 통한 부채 감소로 미국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자는 아이디어도 존재합니다. 또한 국제금융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마라톤 접근법을 취하는 등 여러 전략을 제안합니다. 마이런 보고서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퍼펙트 커런시 오프셋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미국이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무역 적자가 개선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가치 사슬의 상호 의존성으로 인해 단순한 환율 조정만으로는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생산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통합되어 있어 관세나 환율 조정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IMF의 분석에 따르면 환율 변동의 무역 효과가 과거보다 약 20% 감소했다고 밝혀 마이런이 주장하는 환율 조정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셋째, 마이런이 제안한 인위적 달러 약세 정책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켜 국제 달러 수요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4월 초 시장 붕괴에서 관찰된 달러 신뢰 저하 현상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무엇보다 신뢰에 기반한다고 강조하며 마이런의 접근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런의 보고서가 트럼프의 정치적 아젠다에 맞춰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실행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결론적으로 마이런 보고서는 미국 무역 및 통화 정책 사고에 중대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요 도구로 달러 가치 하락을 제시하며 관세는 보조적 역할을 합니다. 어떤 실행이든 신중하게 조정이 필요하며 경제적 이점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혼란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잠재적 영향은 광범위합니다. 글로벌 무역 관계의 재구조화, 미국 방향으로의 제조 능력 재균형, 국제 금융 변동성 증가, 그리고 국제 통화 협력의 새로운 프레임워크 필요성 등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마이런이 제시한 제도들의 장점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